안녕하십니까? 우위, 우파, 보수를 응원하는 깡패 시사입니다. 그동안 수많은 사람들의 혹평과 비난을 받으면서도 일관된 자세를 보였던 문재인 정부의 실체는 어쩌면 이런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일본과의 무역전쟁, 지소미아 협정 파기라는 강경한 입장을 드러내면서도 북한에게는 유독 유화적인 입장을 드러내고 있는 문재인 정부인데요. 북한 언론에서 바보, 똥, 개, 삶은 소대가리라는 차마 듣지 말아야 할 말을 들으면서도 여전히 북한과의 관계에 있어 진전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것은 진실일까요? 아니면 거짓일까요? 인천광역시 강화군 서도면 말돌이 산 97이라는 주소로 등록되어 있고 북한군이 최근 주둔하고 있으며 대한민국 서해 5도에 채 근접해 있는 한박도가 군사 요새화가 돼가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시작됐고 등기부 등본에는 대한민국 산림청이 이 섬을 소유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며 대한민국 국토해양부는 이 땅의 공시 지가까지 발표했기에 논란이 가중되고 있는데요.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이 사실이 알려지면서 각종 언론의 집중을 받았지만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고 2019년 9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 회의에 출석하여 이런 입장을 나타냅니다. 행정적 오류가 있었던 부분을 오랜 기간 방치해 행정 절차상의 문제가 있는 것이고 간할권상의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며 1953년 8월 30일 정전협정문에 항해도와 경기도의 독일섬 북쪽과 서쪽의 5개 섬, 백령도, 연평도, 대청도, 소총도, 우도를 제외한 나머지 섬들은 북쪽의 간할권을 인정한다고 했기 때문에 한박도는 사실상 북한 간할이 맞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인데요. 대한민국의 영토와 국민을 지켜야 하는 사명이 있는 군도 논란이 시작되자 한박도는 군사분계선 북측에 있는 북한 간할 도서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인터넷상의 지도 검색 결과 한박도는 군사분계선 남쪽에 위치한 것으로 표시돼 있다는 모순이 생겨나는 것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정경두 국방부 장관의 아무런 문제도 없다는 주장과 함께 지속적으로 동향을 파악하고 있으며 북한의 움직임에 잘 대비하고 있고 유사시 한방에 주둔해서 날려버릴 수 있다면서 별거 아니라는 듯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데 실제 한박도에 주둔하고 있는 북한을 이대로 계속 무시해도 괜찮은 것일까요? 이런 정경도 국방부 장관의 입장과는 극명하게 다른 사람이 나타나 진실은 무엇인지 궁금증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10월 15일 이승도 해병대 사령관은 우리의 안보를 위협하는 적은 북한이라면서 이런 입장을 나타냅니다. 2017년 5월 4일 북한 선박이 한박도에 접안할 당시 유사시를 대비해 초토화 계획을 세웠다고 밝히면서 한박도 군사시설과 타격 장비가 배치된다면 굉장히 위협적이라는 입장을 드러내는데요. 혹시 북한이 한박도를 중간 거점으로 이용해서 침투할 수도 있고 감시 장비로 우리를 감시할 수 있어서 그런 방어를 철저히 잘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승도 해병대 사령관이 발언한 초토화 계획의 구체적인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지만 군 관계자의 발언에 따르면 북한이 군사시설이 없던 무인도에 요새를 만들었으니 당연히 해병 2사단 차원에서 그곳을 겨냥해 작전을 세운 것이고 이미 갖춘 K9 자주포와 내년에 해병 2사단에 배치할 다연장 로켓, 천무 등으로 경멸하겠다는 취지의 발언이었다지만 현실은 어떨까요? 한박도 군사시설 때문에 우리 군의 화력이 분산되면서 현재 우리가 보유한 화력으로는 이들을 모두 제압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며 군사 분계선 인근에 위치하고 있는 항해남도 해안가 섬에 배치된 해안포와 방사포, 북한이 최근 공개한 신형 무기들은 유사시 커다란 위협이 될 수 있다고 대다수 군사 전문가들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이승도 해병대 사령관의 발언을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해병대 사령관이 북한이 한박도에 주둔하는 것과 관련하여 얼마나 큰 위협으로 느끼는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라면서 그동안 문재인 정부의 한박도 발언과는 극명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기에 군 수뇌부에 아무런 위험성이 없다는 발언에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며 지적하고 있는데요. 대한민국의 영토와 국민을 최우선시하고 지켜야 할 의무가 있는 군인이라면 응당 당연한 것이지만 그동안 북한 눈치 보기에 바빴던 문재인 정부와는 대조적인 태도를 보이면서 많은 사람들은 해병대 사령관의 이번 발언은 굉장히 의미 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이 불러온 지금의 이 결과는 정말 문재인 정부가 주장하는 대로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일까요? 하지만 실상을 들여다보면서 여전히 많은 사람들은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데요.
얼마 전 평양에서 29년 만에 열린 대한민국과 북한의 축구 시합이 5만 명을 수용할 수 있는 경기장에서 열렸음에도 불구하고 관중도 없고 중계도 없이 끝나면서 지금 이것이야말로 남북 관계의 현주소라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대화의 중재자, 촉진자를 자처했던 결과가 고작 이런 것이었던가요? 문재인 정부는 그동안 북한과의 경기가 대한민국에서 있을 때마다 극진한 대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국제체육대회에서조차 노골적으로 한국을 무시하는 듯한 행태를 보이는 것은 다른 나라의 웃음거리가 될 수 있다는 것조차 잊은 것일까요? 대한민국과 북한의 축구 시합을 보고 싶었던 많은 사람들의 바람과는 별개로 각종 포털 사이트 북한 뉴스를 장식한 김정은의 사진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었는데요. 최근 미국 트럼프 정부와의 정상회담이 또다시 아무런 성과 없이 끝나자 북한 김정은이 이상행동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10월 16일 북한 김정은이 백두산에서 백마를 타고 달리는 모습을 북한의 각종 언론 매체를 통해 공개한 것인데요.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김정은이 백마를 타고 혁명의 성지라는 백두산에 오른 모습을 혈전 광야에 흰 갈기를 날리며 비호같이 달리던 빨치산 김대장의 호기천 군마 발굽들이 역력한 백두 대지를 주름잡아 누비시는 최고 영도자라고 묘사했습니다. 북한 노동신문은 김정은이 백두의 첫눈을 맞으며 백마를 타고 백두산정에 올랐다며 혁명사에서 진폭이 큰 의의를 가지는 사변이라고 표현했는데요. 일부 전문가들은 이런 입장을 드러냅니다. 북한 내부에서 백마는 백두혈통의 상징을 의미하며 중요 결정을 앞두고 백두산과 삼지연을 찾았던 만큼 미국과의 협상 시한을 올해 연말로 못 박았고 올해 재차 미북 정상회담이 열릴 가능성이 시간이 지날수록 적어지는 만큼 모종의 결단을 내리려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는데요. 북한이 미국과의 협상을 통한 국제제재 탈피와 국제관계 개선하려는 목표가 아닌 자력갱생을 통한 경제개발에 전력 투구한다는 전략적 결정을 내린 것은 아닐지, 미국 트럼프 정부가 하고 있는 제재 해제에 대한 기대를 포기하고 자력갱생 의지를 다시 한번 강조하려는 것은 아닐지 의문이 발생하는 것은 저뿐인가요? 북한의 비핵화와 관련해서 미국 트럼프 정부도 별다른 해결 방안을 찾지는 못하고 있지만 미국 정부가 지향하고 실행했던 대북 제재의 결과는 어쩌면 서서히 드러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10월 17일 대한민국 통일부는 이런 입장을 나타냅니다. 북한의 2018년도 국내 총생산 GDP는 전년 대비 4.1% 감소해 1997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면서 북한 경제는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영향으로 침체 국면이라고 밝혔는데요. 그런데 여기서 의문스러운 사실이 한 가지 있습니다. GDP 감소세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쌀값을 포함한 시장 물가와 환율은 큰 변동 없이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다는 것은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을까요? 세계 최대의 식량난을 겪고 있다는 북한이 누구의 원조나 도움 없이 이게 가능하다는 것이 여러분은 이해가 되십니까? 북한은 계속해서 대한민국 문재인 정부를 대놓고 무시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지만 여전히 문재인 정부는 처음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유화적인 입장만을 고수하고 있는데요. 남북 관계와 비핵화, 미북 관계의 선순환적 진전을 바탕으로 미북 간 비핵화 협상에 실질적 진전을 견인하겠다면서 중재자를 자처하고 남북 간 지속적 대화와 상호 안전 보장, 유관국과의 긴밀한 공조를 통해 미북 관계의 근본적 전환 지원 및 완전한 비핵화, 항구적 평화 체제를 구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남북 정상 간 합의를 존중하고 철저하게 이행할 것이며 판문점 선언, 9월 평양 공동선언 등 남북 정상 간 합의 이행에 북한의 적극적 호응을 촉구하는 한편 남북 대화 재개 시 주요 합의 사항들이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착실히 준비하겠다고 주장하는데요. 문재인 정부가 지난 3월 남북 장성급 군사회담 제의를 했고 5월과 9월 아프리카 돼지열병 방역 협력을 제의했고 체육교류, 실무협의 회담 개최를 제의했지만 북한은 어떤 답도 하지 않은 채 대한민국을 무시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대한민국 통일부는 현재는 남북 관계가 소강 국면이지만 남북회담 의제별 협상 전략 개발 및 회담 운영 프로세스 정비를 포함하여 남북회담 재개에 대비한 준비는 지속하고 있고 당국 간 철도, 도로, 산림 협력 등 분야별 사업 추진에 대해 준비하고 있으며 남북 교류 협력이 질서 있게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북한은 대한민국의 사소한 제의조차도 무시하고 있기에 얼마만큼의 실효성 있는 대책이 나올지 많은 사람들은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북한 김정은을 향한 문재인 정부의 계속되는 일방적인 호의는 언제까지 계속될지 우리는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 안보와 경제는 한번 무너지기 시작하면 쉽게 돌이킬 수 없습니다. IMF가 세계 경제 전망을 통해 대한민국의 2019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4월 2.6% 전망에서 6개월 사이 0.6% 하락한 2%로 하향 조정했다는 사실을 모두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2019년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살펴보면 4월 3.3%에서 3%로 낮추고 2020년은 3.6%에서 3.4%를 하향했지만 실제 문제는 대한민국의 경제 하향폭을 세계 경제의 하향폭보다 더 크게 보고 있다는 것인데요. 지금 당장 느끼지 못한다고 해서 불행이 결코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절대 자국민의 안보와 경제보다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자유민주주의를 위해서 누구의 목소리를 응원해야 할지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감사합니다.